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 공무원 국가직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사사사스법 마무리 공부법 관련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이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 전부터 좀 하길 추천드리고요. 과목에 따라서 이제 진도별로 마무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공시생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본인과 잘 맞는 부분 위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첫 번째는 과목별로 진도가 기본서와 기출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과목은 기본서와 기출은 공부는 충분히 되었는데 문제풀이 9푼 연습이 안 된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기본서 기출도 충분히 연습이 되었고 문제풀이도 그동안 많이 풀었어요. 이런 과목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기본서와 기출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과목은 다른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요. 기본서와 기출, 특히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서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죠. 기본서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목차도 체계적으로 소목차까지 잘 나와 있고요. 보통 기본서는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기본서 단권화가 이제 보통 학생분들 중에서 기출만 봐도 합격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각 과목별로 매해 시험 난이도가 다릅니다.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시험이 쉽게 출제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첫 번째, 기출 범위에서 많이 나오고요, 문제가요. 두 번째, 단순 암기 파트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기본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기출만 여러 해도 돌려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험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의 확률이 큽니다. 기출을 벗어나면 학생들은 그 기출을 벗어난 부분까지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하지만 강사님들은 다르죠. 강사님들은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하프모의고사 등등등의 수많은 기출을 벗어난 포인트를 다 넣습니다. 적중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이 많아지고 상당히 지엽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학생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문제는 다른 과목을 그만큼 못하게 될 확률이 크고 안타깝게 다른 과목에서 공부량이 부족해가지고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들은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 공부가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본서와 기출에 있는 내용까지 충분히 다 잡았어요. 중요한 내용을요. 그러면 문제풀이 통해서 뭐 지역적인 걸 차차 늘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기본서와 기출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걸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담을 보통 소방과 경찰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강사님들이 일단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서 단권화가 상당히 중요한 게 단권화라는 거는 각 목차별로 기출을 분석하면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 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또 단원별 문제지, 시행처별 기출, 전보의 모의사 풀면서 혹시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기본서에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본서 한 권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할 때는 사사사법에서는 제가 어떻게 강조하냐면 단원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맞는 선지에서는 중요 포인트, 키워드, 틀린 선지에서는 취재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한정인지, 또 해설은 관련된 문제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분석을 해주시고 나중에 삭제 작업하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빠르게 계속 보시고요. 그러면 기본서 단권화를 하신 분들은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본인이 기본서 단권화 해놨기 때문에 사지선다
이제 객관식 문제 딱 봤을 때 선지를 보고서 우리가 종합 판단 빨리 해야 되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그러면 선지를 보고서 빠르게 중요 포인트 키워드 잡고 그게 기본서에 어떤 단원에 있는 내용인지 알고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 그리고 랜덤 문제풀이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서 단권을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출은 많이 돌렸는데 시험이 좀만 어렵게 나오거나 기출을 벗어나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본서 기출의 양이 워낙 많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포인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20문제 시험이에요. 그럼 과연 20문제, 과목별로 20문제에서 기본서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과연 몇 문제 나올까? 흔히 말하는 100점 방지 킬러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한두 문제. 그러면 그 100점 방지 킬러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90이 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같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은 합격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누가 실수를 줄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서 기출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기본서 기출 일단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기본서 기출을 충분히 분석을 했고 단권도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아웃풋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남은 기간 아웃풋 연습이라도 해야죠. 자, 아웃풋 연습 크게 세 가지죠.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9급 7급 한 최근 5개년 시행처별 기출, 전법이 모의고사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하는 데까지. 단원별 문제집은 상당히 좋습니다. 강사로서는. 왜냐면 강사님들이 단원별 문제집을 만들 때는 아무 기준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틀린 문제 통해서 자신이 어떤 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물론 남는 시간에 기출 계속 해독해 주시고 단원별 문제에서 혹시 기본서 단권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한 문제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행처별 기출. 이전 기출은 단원별 기출이었다면 이제는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9급, 7급 최근 5개년치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으세요. 그 푸는 거죠. 물론 전에 기출을 봤기 때문에 잘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틀리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최근 공무원 기출에서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오고 또 내가 만약 기출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아직 어떤 부분에서 기출 포인트가 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남는 시간에는 계속 기출 해독해 주면서 기본서 단권화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출 한 3회독 정도 분석할 때까지는 중요 직렬 위주로 좀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 5, 6 그 이후부터는 타직렬을 좀 같이 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근데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죠. 왜냐면 강사님들은 저중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포인트를 다 넣는다. 그래서 사실 실력 측정은 잘 안 돼요.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하면서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해줘야 돼요. 과목 순서,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안 풀리면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실수 줄이고 다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 들어가가지고 소거법을 풀기, 선제에서 조금이라도 오더 여지가 있는 거는 삭제를 하라는 거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OMR 작성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면서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죠. 관련 이론이 이해, 정리, 적용, 암기, 반복이 안 됐는지, 아니면 이론은 봤는데 제대로 단원별 적용 연습이 안 됐는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혹시 출제 포인트랑 아니면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놓쳤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분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보통 시험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 와서 갑자기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 주 목표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애매하게 국가직에 괜히 포커스 맞춰가지고 막 진도를 빨리 나간다거나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국가직은 하는 데까지 하고 지방직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시전처럼. 강사로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본다고 할게요. 그때는 실전 연습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전 시험에서는요, 모의고사처럼 보세요. 무슨 말이면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긴장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웃풋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만약 지방직 목표로 한다면요, 좌절하지 마시고 지방직 계속 이어서 준비해 주세요. 지방직은 국가직과 다르게 지역별로, 직렬별로 다 나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 이런 부류도 있죠. 과목에서 세 번째 케이스인데 기본서 기출도 제대로 공부했고 문제풀이도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 범위를 늘리지 말고 이제 좀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기본서 단권화에 우리가 기출 포인트 다 들어갔고 단원별 문제 포인트, 시행착오별 기출, 전벌 모의고사 포인트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량 늘리지 말고 그 기본서 단권화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공부했던 거 내용 중에서 까먹은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상기시켜 보고, 또 아직 중요한데 내가 정리가 안 되거나 암기가 안 된 부분은 A4 용지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 과목당 한 5페이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시험장 갈 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쫙 복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A4 용지 위주로 봐주는 거죠. 시험 전날, 자, 시험 전날에 이런 걸 해줘야죠. 첫 번째, 일단 시험장 가는 교통 정보 같은 거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수험표나 여러 가지 수험 물품 관련해서 다 체크해 놓고, 세 번째, 우리가 A4 용지 다 정리했잖아요. 그 A4 용지 한번 쫙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한 과목 볼 수 있게. 그래서 A4 용지 딱 보시고요. 네 번째, 내일 시험 볼 때 혹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내가 못 푸는 문제야. 그러면 넘어가자. 세운 표시하고 넘어가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풀고 실수 줄이고 다시 어려운 문제 들어와가지고 소거법을 풀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은요, 너무 시험을 잘 보려고 긴장하거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실수합니다. 자, 이때는 오히려 실전 시험은 모의고사처럼, 이 말 잊지 마세요. 나는 오늘 그냥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자. 대신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말자. 대신 내가 모르는 문제는 너무 당황하지 말자. 어차피 그런 건 100점 만점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다른 학생들도 모른다. 그럼 그 과목의 합격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틀려도 상관없어. 하지만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자.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실수를 줄이자. 이런 생각 정도만 가지면은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지방직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잘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점수가 잘 나왔다 할게요. 너무 붕 뜨지 마시고 면접 준비하시면서 지방직 같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났다 할게요. 그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약점을 빨리빨리 체크해 보세요. 이유를 분석해 보는 거죠. 이론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지, 기출을 제대로 공부 안 했는지,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안 됐는지, 시행착오 기출이 분석이 안 됐는지, 전벌 모의고사 아웃풋 연습이 안 됐는지, 그리고 남은 지방직 기간까지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44학습법 한 달 마무리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